안녕하십니까. 단내림 에어컨 전문가 엉클 차입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와 기습적인 폭우로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해서 에어컨 가동이 요즘에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인데도 단내림이나 또는 단 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께서도 입주 당시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다가 이제 여름철을 한번 겪어보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옵션이 매우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저희 내년 4월에 이렇게 저희한테 예약한 분도 한 분이 계시는데 옵션 비용이 4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여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와 같이 이제 옵션이 비싸다 보니까 현명하신 고객님들은 이제 후시공으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모던한 신축 아파트, 그런데 막상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천장 안쪽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시공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천장고가 높고 안쪽 공간도 넓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이제 단내림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신축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층고도 높고 천장 속 공간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원가 절감이나 또는 이제 공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아파트 구조를 매우 치밀하게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사항을 살펴보면은 거실 및 침실의 반자 높이가 2200 이상으로 하고 이제 층 높이는 240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반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장의 의미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최소의 기준일 뿐이고, 건설사들은 최대한 그 법적 기준에 가깝고 층고와 또는 천장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재비, 인건비가 매우 늘어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런 공사비 절감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게다가 이제 신축 아파트 천장 내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소방법 기준에 따라서 스프링쿨러나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행 모든 아파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아파트 스프링쿨러 적용 기준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92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16층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가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11층 이하로 또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전층 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적용 기준이 바뀌었고, 최근 이제 2018년도에는 6층 이상이면 전층 다 스프링쿨러를 전부 다 적용해서 설비를 해야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인 경우 천장 안쪽 공간에는 모든 스프링쿨러가 설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스프링쿨러와 함께 이제 환기 덕트, 그리고 기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명, 배선, 전선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배관 여유 공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배관까지 설치를 하려면은 자, 그야말로 이제 천장 속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실외기 설치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베란다나 또는 외벽을 통해서 옥상이나 이런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 이후 이 주택 건설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외기실이 전용 내부에 실외기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내에서 실외기실까지 배관은 반드시 천장 속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프링쿨러의 설비와 또는 뭐 환기 이런 것 등의 간섭을 피해서 실외기까지 배관 경로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실외기실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구조적으로 배관 경로는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또한 자재비 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통상 거실
또는 안방에 이제 우물천장이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우물천장의 폭이 500, 즉 50cm 이상이 되어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그 가운데 정상 설치가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500mm 이하인 경우, 즉 우물천장이 500mm 이하인 경우가 지금 사실 단지마다 매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사의 그런 그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신축 아파트라도 단내림이나 또는 단 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LG나 삼성에서 지금 이제 솔루션으로 출하되고 있는 단내림 시공 키트 또는 슬림 매립 키트를 굳이 목공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사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자주 문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런 단내림 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천장 속의 공간이 최소 12cm에서 15c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그런 키트를 사용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리 이제 신축 아파트를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배관 경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결국은 단내림 또는 단확장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단내림 시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최근 신축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점점 더 이제 그런 제한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단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신축 아파트는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기대하셨던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의외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단순히 어떤 공간이 넓다고 해서 가능한 일도 또한 아닙니다. 이제 천장 속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여유, 즉 배관과 드레인관이 갈 수 있는 여유, 또는 그런 어떤 다른 타 설비와 간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이게 가능한 작업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단순히 신축이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보다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사전에 이제 충분한 현장 진단과 또는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시공 방법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비용도 줄이고 퀄리티도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무더위가 길어지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추세에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바꾸고 또는 아파트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필수적인 그런 수단이 된 만큼 설치 환경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시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고려 중이신 많은 우리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이제 여름철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